네, 반갑습니다. DSA 컨설팅 대표 김대영 원장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이제 이 비슷한 영상을 앞서 올려드렸어요. 올려드렸는데 다시 촬영하는 건데, 제가 전국 각지에서 이제 코칭을 진행할 때, 온오프라인으로 코칭 진행할 때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내가 뭔가 남 앞에 쉽게 얘기하기 힘든 복잡한 가정사, 아니면 뭔가 어떤 내가 어렸을 때 취기 어린 행동으로 인해서 잘못을 저질렀던 치부, 뭐 전과 기록, 뭐 전과라기보다는 어떤 그런 뭐 기록들, 그 다음에 내가 내 개인적인 개인사, 내가 누군가한테 뭐 말하기 힘든 개인사를 과연 심층 면접 답변에서 어디까지 솔직하게 얘기해야 되는가에 대한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꼭 먼저 서치를 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스스로 조사하고 분석하는 능력을 지금 반드시 키워놔야 됩니다. 제가 답답한 게 경찰이나 공무원 쪽은 필기 과목이 누가 제일 잘 가르치는 강사분이에요. 강사분들이 제일 잘 가르치는 강사분들이란 건 본인이 조사하고 분석해서 요약 정리해서 여러분 그걸 외우기만 하면 되는, 그렇죠? 거기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심층 면접 코칭을 할 때 제일 먼저 여러분들의 그러한 태도적인 틀을 깨부수는 과제로 이런 걸 많이 시키거든요. 제가 조사하고 요약하고 분석한 거 쉬워요. 그러고 그냥 획일적으로 다 주면 돼요. 근데 그게 여러분한테 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대형 면접학원이나 대형 스피치 학원들에서 진행하는 지금 말하는 소위 막 박리다매식으로 수십 수백 명 모아놓고 자기들이 자료를 만들어서 배포하는 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조사 분석 능력치를 깎아먹어요. 지금은 그걸 활용해서 무언가 문제 해결 능력을 보여줘야 되는 게 심층 면접인데 그걸 방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튜브에 있는 DSA 컨설팅 채널에 보면 지금 다루는 주제에 대해서 이미 영상을 올린 게 있으니까 꼭 보세요. 제가 편집 기술이 좀 안 좋을 때라서 막 이 장면이 이런 거 뭐 있어요. 첫 장면이 뭐 하여튼 그거 찾아보시고, 오늘은 좀 심화해서 들어갈게요. 그 영상을 보고도 제가 볼 때는 조사를 안 했어요. 서치를 안 하고 그 영상이 있는지 아마 모르고 질문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왜냐면 그런 질문을 워낙 많이 해서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심화해서 약간 더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유튜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이딩 영상을 올릴 때마다 약간 걱정되는 부분은 뭐냐면, 사실은 일반 수험생분들은 저를 잘 모르잖아요. 제가 지금 뭐 대형 고시학원과에 총괄을 하다가 지금 개인 컨설팅사를 오픈하고 진행을 하지만, 그 전에도 그랬고 일반 수험생분들은 잘 모르지만 관계자분들은 잘 알아요. 아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좀 와서 많이 이렇게 보고 빼가려고 해요. 근데 빼가는 건 문제가 아닌데, 그거는 이제 본인들이 얼만큼 소화하고 습득하느냐. 어차피 제가 오픈한 부분에서 그런 건 문제가 아닌데, 이제 전체 프로그램대로 제가 진행하는 이 코칭 프로그램인데, 그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부분 제가 말씀드리는 이러한 기술적인 부분들, 아니면 기교적인 부분들, 아니면 어떤 과학적 구성 원리에 기반한 코칭 기법들을 이제 일부분만 보고 빼가서 활용해 버리면 오류가 나타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제가 문의 오시는 분들한테는 그냥 그 면접 강의, 제가 원래 이게 면접 강사 양성 프로그램이거든요. 면접관 교육 프로그램이고, 그러니까 와서 교육을 받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제가 뭘 하냐면, 면접 강사를 하고 싶으면 제대로 이렇게 하는 과학적 구성 원리를 배우고 코칭하는 방법을 좀 배우고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면접 강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면접 강사분들이 그냥 내가 해양경찰 한번 해봤어, 그냥 일반 경찰 한번 해봤어, 아니면 면접관으로 한번 투입돼서 면접관 역할을 해봤어, 이러한 경험치 하나 믿고 면접 강의를 했다가 이거는 제가, 왜냐면 이 시험 자체는 누군가의 인생의 가치 기준점에 대해서 가이딩을 해줄 줄 알아야 되고, 그 인생관을 도출하는 걸 도와줄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거는 내가 경찰 한번 해봤어, 해경 한번 해봤어, 뭐 면접관 역할을 해봤어, 이거랑 아무 상관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믿고 필기 과목 선생님들, 아니면 학원 원장님들, 아니면 학원 뭐 행정실장들이 이렇게 면접 강의를 하는 경우가 거의 태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걱정이 돼서, 하시는 건 상관없는데 제대로 훈련을 받고 트레이닝을 받고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문의 오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보셔서 이제 본인이 활용하신 건 좋은데 좀 그런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수험생 대상으로 설명을 드리면, 아까 얘기했듯이 여러분들은 이제 필기 공부하던 습성을 완전히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조사하고 분석하고 정리하는 거를 훈련을 받으셔야 되고, 오늘 하는 거는 이제 민감한 개인사나 가정사를 어디까지 오픈해야 되느냐, 면접에서 어디까지 오픈을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일단은 물어본 질문에 대해서는 그대로 답변을 해야 됩니다. 이게 제일 원칙이에요. 질문에 대한 해당 질문에 대해서는 그대로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아버님과 사이가 어떠세요? 라고 직접적인 질문을 받았어요. 근데 나는 어릴 때 아버지가 이혼을 했고, 사실은 아버지가 가정폭력이 심해가지고 우리 가족 모두 다 아버지하고 인연을 끊었어요. 나는 지금까지도 아버지가 용서할 수 없고 아버지를 안 보고 자랐는데, 갑자기 아버지와의 관계는 어떠세요? 이랬는데, 내가 이 오픈이 아까 전에 얘기했던 승화가 안 된다고 그것을 뭐 아버님과는 사이가 좋습니다 이래버리면 그건 거짓말이 되고 거짓 답변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답변의 내용, 근데 어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승화가 되면 오픈하라고 얘기한 건 어떤 의미냐면, 어떤 질문에 있어서 사례를 활용해야 되는데 그 사례가 이러한 부분이 있어서 활용해야 되느냐 여부를 결정할 때 이거를 말한 거고, 직접적으로 물어보면 바로 직접적으로 답변해야 돼요. 가정이 있는 분인데 사실은 뭐 남편이 오래전에 사별을 했어요. 사별을 하고 내가 혼자서 아이를 키웠어요. 그랬는데 이제 남편분께서는 이 경찰 지원에 대해서 응원을 하시던가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만약에 물어본다면, 그때는 저는 나 사별을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죠. 그때는 이렇게 돼야 된다, 바로. 맞죠? 이해가 가시죠? 그런데 이제 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이런 거예요. 경찰 지원 동기를 물어보는데, 사실은 내가 어릴 때 가장 역할을 했어. 정신적으로. 그러니까 어릴 때 아버지가 그런 식으로, 또는 어머니가 어느 한쪽이 그런 식으로 해서 인연을 끊고 나서 내가 편부모 밑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머니나 아버지 밑에서 자랐는데, 이제 한 분이 그렇게 하고 인연을 끊어버리니까 내가 밑에 동생들을 케어하면서 내가 이 가정을 지키고 보호해야 되는 역할인 거예요. 나도 어렸지만 내가 장남으로서. 맞죠? 그러면서 내가 든 생각이 내가 든든한 울타리 역할을 하는 게 적성에 잘 맞고, 내가 내 가족을 든든하게 울타리로 보호했듯이 내 주변 사람들도, 내 아는 지인, 우리 공동체 구성원들도 울타리처럼 뭔가 보호하는 일을 하고 싶다 해서 경찰이 지원했다면, 그 지원 동기에 이 내용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죠? 이렇게 직접적으로 물어본 질문이 아니고, 지원 동기에 내가 과연 이 복잡한 가정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거예요. 그때 제가 결정하는 건 승화가 됐으면 하고, 승화가 되지 않았으면 다른 사례를 활용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를 들면 아버지가 그렇게 가정폭력을 일삼아 가지고 이혼을 하고 가족과 단절한 분들 꽤 많아요. 제가 코칭을 해보면 이런 복잡한 가정사나 개인사 비슷비슷하고 정말 세상에 이런 일이 있는 분들 꽤 많아요. 꽤. 제가 이제 개인 정보라서 뭐 오픈을 완전히 다 할 수 없지만 그런 분들이 이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일단 첫 번째는 그러한 복잡한 개인사나 가정사가 내 책임은 아니죠. 자책은 절대 안 돼요. 자책은. 어릴 때 내가 요렇게 아버지 또는 어머니를 잘 챙겨드렸다면 이혼하지 않았을 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부모가 이혼하는 건 자녀하고 자녀의 잘못이 절대 아니에요. 근데 자녀들은 그렇게 인식한단 말이에요. 죄책감을 느끼게 돼요. 이게 왜곡 현상이죠. 그래서 면접 답변할 때 제가 만약에 그때 아버지나 어머니를 이렇게 잘 챙겨드렸다면 이혼하지 않았을 텐데 그게 후회가 돼요. 이거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왜곡된 현상이고, 그 왜곡된 현상 속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어린 자식이 무슨 죄가 있으며, 어린 자식이 뭘 어떻게 한다고 다 큰 성인들인 부모가 이혼을 안 해요. 그건 다 부모들 잘못이에요. 부모들의 결정이고, 잘못이라는 표현은 어린아이들 앞에서 그런 자책감이 들게끔 한 부모의 잘못이라고요. 여러분들의 잘못이 절대 아니에요.
자책을 절대 하지 마세요. 알겠죠? 그러한 가정 환경 하에서도 열심히 잘 자라왔기 때문에 더 서로를 대견해야죠. 맞아요. 저도 가정사가 복잡해요. 제가 뭐 다른 영상에서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겪을 정도로 복잡하게 자랐어요. 제가 그런 상황에서 이제 법대 다니고 고시 생활도 하고 이랬는데 그래서 다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하는데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제 승화가 안 돼서 이제 원망하고 이렇게 증오하고 이런 시기가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맞죠? 근데 어느 날 나이가 들고 내가 이제 스스로를 계속 단련해 나가면서 어느 순간 그런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하고 승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일단은. 그 다음에 왜곡된 자책 감정을 느끼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들이 가정에 그런 문제가 일어나고 내 주변 환경이 안 좋게 흘러간 게 절대 여러분 탓이 아니에요. 뭐 예를 들면 내 어린 동생이 또는 나의 누나가 나의 형이 아니면 나의 어린 동생이 나의 형이 나의 누나가 내 때문에 죽었다 이런 생각은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자책감이 드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 코칭할 때는 왜 본인 잘못이라고 생각하냐고 되게 뭐라 해요. 과연 하늘에 있는 동생이 또는 누나가 형이 과연 당신이 그렇게 당신 때문에 죽었다고 자책하는 동생 또는 오빠를 보면서 좋아할까 이걸 이렇게 물어봐요. 되물어봐요. 그건 아니거든요. 맞죠? 어떻게 보면 자책이란 건 비겁한 회피일 수도 있어요. 문제를 직시하고요. 여러분들을 자책하는 감정을 버리세요. 일단 그래서 그러한 왜곡 현상이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부분은 코칭 영역이에요. 전문가에게 코칭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면접 강의를 아무나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황당해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관련 세미나나 교육도 이수를 하셔야 되고 자기가 그러한 코칭 사례를 통해서 그 대상자분이 그러한 자책과 왜곡 현상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많이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경찰 무슨 계급으로 퇴직해서 면접관도 한두 번 해봤어. 내가 전문가 이러면서 대도 안 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막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해경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현직자 퇴직하신 분들이 면접 강의를 소울것처럼 면접 강사하는 일에 대해서 되게 반대하는 거예요. 소울거리처럼. 아니면 학원 행정실장이야. 아니면 학원 행정 원장이야. 학원의 필기 과목 위주로 돌아가니까 필기 과목 하다가 이게 면접이란 게 그냥 시기별로 시즌별로 강의하면은 솔솔하게 부업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학원 행정실장하고 원장하든 이쪽 분야와 아무 관계 없는 사람이 갑자기 막 오랜 경력으로 둔갑해 버린 다음에 면접 강의를 하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 돼요. 아니 그거를 면접 강의하는 그 자체를 뭐라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면접 코칭이란 건 아주 전문적이고 복잡한 분야예요. 진짜로요. 그래서 좀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요, 저는 이쪽 분야에 진짜 전문가로 생각하고 제가 그동안 이 면접 프로세스를 개발할 정도의 실력치를 올리고 나서도 경찰직 쪽에 면접 강의를 하다가 최근 몇 년 전에 어떤 대상자분이 어떤 틱 증상이 나타나는데 그걸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제가 아는 선에서 그동안에 수천 건의 데이터를 했어도 해결할 방법이 안 보여서 미국의 체면 심리 전문가 과정이라고 있어요. 그것까지 이수했어요. 마스터 프랙티셔너까지. 돈도 비싸요, 그거. 왜냐하면 제가 그분의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코칭 기법을 개발하는데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을 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부분만 했으면 좋았는데 그렇게 전문적인 심화 과정까지도 필요 없었는데 그게 이렇게 패키지로 이수를 해야 돼서 했는데 너무 비쌌어요. 너무 비싼데 그렇다고 제가 제가 정신과 의사라서 체면 기법을 통해서 뭔가 그런 걸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저하고는 그렇게 많이도 필요 없는데 필요한 그 부분만 있었는데 제가 그 전체 교육 과정을 다 이수했어요. 너무 바쁜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취지는 심층 면접 코칭 분야는 아주 전문적인 분야고 오랜 경력과 코칭 데이터 사례가 축적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쉽게 접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면접 강사로 진입하는 게 너무 그냥 쉽고 가볍게 진입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스피치하고도 아무 상관없죠. 지금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왜곡 현상을 막아주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승화를 시켜주게끔 내가 코칭해 주는 게 어떻게 스피치하고 관련이 있어요. 스피치하고 아무 관련 없어요. 심리학하고 관련 있나요? 심리학하고 또 연관은 많죠. 근데 또 그러면 개인 철학하고 연결이 돼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심층 면접은 종합 한문이에요. 종합 한문. 어떤 특정 분야만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문체를 보고 이 사람의 기본적인 데이터를 수집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성장 배경에 관한 다양한 단편적인 정보를 가지고 그 안에서 어떤 맥락도 추론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러한 추론을 바탕으로 본인의 가치관을 형성하고 이제 명확하게 하는데 가이딩도 해줄 줄 알아야 돼요. 답답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왜곡 현상, 내가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이러한 과거사에 있어서 왜곡 현상이 있느냐, 아니면 어떤 승화가 아직 안 됐느냐, 이런 거는 전문가의 코칭을 받아야 되고, 제가 개인 1대1 코칭할 때 충분히 해드려요. 그래서 네이버 평점 제가 자꾸 말씀드린 게 제가 진짜 몰랐거든요. 제가 몰랐어요. 네이버에 그런 평점을 남길 수 있는지 몰랐거든요. 이제 1대1 코칭 예약하신 분들이 이제 제가 뭐 남겨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남기신 거 보면, 아니면 네이버 DSA 컨설팅 카페에 들어오셔서 숭어후기를 읽어보시면 그런 얘기들이 보여요. 면접 수업을 한 게 아니고 내 인생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이었던 것 같다. 그 다음에 뭐 즉 감사 인사 카톡 들어온 거 보면 저한테 면접 코칭을 받았지만 한 2번 떨어진 분도 있어요, 분명히. 근데 그분들이 끝까지 저를 믿고 저한테 코칭을 받고 최종 합격한 후에 하는 말이, 코칭을 받을 때마다 내 자신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너무 감사하다, 이런 이제 피드백을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제 이런 피드백마저도 따라요. 진짜 쌍욕 나올 것 같아요, 진짜. 그 있어요. 제가 상세하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 쌤 강의는 좋은데 왜 그렇게 짜증내세요, 이럴까봐 댓글로. 그런 데가 있어요, 진짜로. 제가 지금 저한테 이렇게 수강후기나 피드백 준 거를 문구를 따라해가 마치 그 선생한테서 준 것처럼 따라 적는 데도 있다니까요. 너무 황당해가지고. 왜냐하면 제가 그 선생이 어떻게 가르치는지 안단 말이에요. 거기서 면접 수업 듣고 떨어지가지고 저한테 오신 분들 꽤 많았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제가 이렇게 가르친 형태, 그렇게 제 네이버 평점이나 이런 수강 후기를 따가지고요, 적어가지고 조작해서 올리는 거예요. 어딘지 모르겠어요. 어디라고 말하고 싶지도 않고. 근데 너무 참 치졸하고. 너무 황당해서 그래요, 황당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전문가의 코칭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그리고 그게 왜 말이 안 되냐면요, 그 선생님 같은 경우는 학원에서 몇백 명을 모아놓고 해요. 그리고 그 학원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도시까지 같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런 거를 일일이 1대1로 이 사람의 개인사나 가정사에 대해서 분석하고 거기에서 승화나 왜곡 현상을 찾아내려면 1대1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1대1로 하면서 이 사람한테 시간 투자를 계속 해야 되는데, 몇백 명씩 모아놓고 몇 개 도시를 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 강사가, 면접 선생님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못하죠, 당연히.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관계자 그놈이 제가 지금 했던 그 수강후기나 이런 걸 멘트를 따라서 적는 거예요. 마치 진짜 수강후기인 것처럼. 그렇게 수강후기가 나올 수가 없다고요. 차라리 다른 측면에서 학원가의 대인원 수업이지만 이 선생님은 그것이 상쇄될 만큼 어떤 전문적으로 분석해서 잘 전달해 줍니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수강 후기였다면 제가 저건 진짜 그 선생님의 수강 후기가 맞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 수강 후기를 팍 뺏겨 가지고 이렇게 막 적는 거예요. 제 인생을 알아가는 것 같아서, 제 삶을 찾아가는 거에서 진짜 너무 치졸하고 답답하고 진짜 어이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 너무 황당해서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가 볼 때는 이 현명한 소비자가 좋은 상품을 만들어내요.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수백 명씩 모아놓고 하는데 그러한 수강 후기가 과연 진짜 수강 후기일지 구별이 안 가세요? 예? 이러한 데이터를 가지고 승화나 왜곡 현상을 잡아주려면 과연 수백 명씩 모아놓고 획일화되게 수업하는 곳에서 그게 가능할까요?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그게 가능한지. 그리고 그 선생님이 여기 제가 있는 곳이 부산이니까 부산만 가라는지, 아니면 서울만 가라는지, 대구만 가라는지, 그거 한번 물어보면 되잖아요. 아닐 거 아니에요. 월수금이 이 도시, 화목금은 저 도시, 이럴 거 아니에요. 맞죠? 저도 그랬어요. 면접관 총괄할 때. 안 돼요, 그게.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그거를 판단할 능력마저 없다면 그건 정말로 진짜 이거 여러분들이 이제 공무원도 그렇고 경찰은 더 심하죠. 실체적 진실을 발견해야 되는 직업군인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좀 제가 답답해요. 저런 사람들한테 범죄자를 찾는 수사를 맡기면 과연 잘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눈에 뻔히 보이는 건데 맞잖아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얘기가 딸로 흘렀습니다. 그래서 어떤 왜곡 현상 제일 조심해야 되는데 이걸 제가 지금 사례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힘들어요. 이거는 개인정보가 있고 뭐 그렇다고 예전에 제가 코칭했던 자료를 가지고 제가 이렇게 왜곡 현상을 잡아드렸습니다 하기는 힘들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저는 개인정보를 되게 민감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합격하신 분들이 다 공안직이나 공직에서 이제 일하셔야 되는 분이니까 이게 이제 자료를 주기적으로 폐쇄를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뭐 활용하기도 힘들고요.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전문가의 코칭 부분이 필요해요. 그럼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는, 자, 다시 정리하자면 직접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세요. 그건 원칙이에요. 뭐 아버지하고는 어떠세요 했는데 사실은 아버지하고 이혼하고 아버지를 안 보고 있는 상황이라면 아버지하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건 거짓말이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은 바로 해야 돼요. 나에게 선택권이 없는데, 지원 동기를 얘기하는데 나의 이러한 복잡한 가정사나 개인사가 동기부여가 돼서 내가 지원을 했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이거를 언급할지 안 언급할지는 나의 결정사항이니까, 이러한 복잡한 가인사나 가정사가 승화가 되어 있다면 오픈하시는 것도 좋고 사실은 그게 바람직해요. 그런데 이렇게 오픈해서 기술을 할 때 기술하는 관점이 되게 중요한데, 두 가지 중요 요소가 있어요. 이건 제가 면접 강사를 희망하시는 분들 또는 면접 강사분들한테 가르쳐 드리는 건데, 공격 성향이 있는지, 이 답변의 문구에 공격 성향이 있는지 아니면 자책 성향이 있는지를 먼저 분석하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스스로는 이걸 알아채기 힘들어요. 공격 성향이란 건 표현의 공격성이에요. 표현의 공격성.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내가 뭔가 의지가 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표현을 거칠고 투박하게 공격 성향을 띠게끔 표현할 때가 있어요. 이해가 잘 안 가시죠? 그래서 이거는 코칭을 받으셔야 돼요, 이 부분은. 그 다음에 자책성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대체로 그런 경향이 있는데, 내가 겸손해야지 라는 생각에 자꾸 자기를 비하하고 자책하는 그러한 표현 방식들을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습관적으로. 그 사람들이 심각한 거고, 근데 그런 내가 이러한 공격적인 표현 성향이나 자책 표현 성향이 없다 하더라도 이게 승화가 완전히 안 된 상황에서 이 내용을 활용해서 적는 경우에 이러한 공격적인 성향의 표현 방식이나 자책 성향을 나타내는 표현 방식이 사용된다면 그것은 절대 안 돼요. 네. 그래서 이거는 스스로 잡아내기가 힘들기 때문에 코칭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1대1 코칭을 한번 받아보라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안 받아도 돼요. 온라인으로 받아도 돼요. 네. 그러니까 이게 국어 선생님들이 이걸 어떻게 잡아줄 거냐고요. 논술 선생님이 이걸 어떻게 잡아줘요. 이건 논술하고 국어하고 또 상관없어요. 이거는 또. 그 대형 면접학원에 이러잖아요. 땜빵식으로 막 예를 들면 700명이 모여. 그러면 광상 혼자 총괄하는 사람이 혼자서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분반을 30명, 50명 나눈 다음에 국어 선생님 땜빵 넣고, 퇴직하신 분 땜빵 넣고, 해당 분야 퇴직하신 분 얼굴마다 땜빵 넣고, 뭐 이렇게 가죠. 그럼 이걸 어떻게 잡아낼 거예요, 도대체? 이쪽 분야 전문가도 아닌데? 이러한 코칭을 해본 적도 없는데? 제일 기함했던 게 그거잖아요. 예? 하여튼 뭐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요렇게 갑니다. 그래서 지금 어렵죠, 이거는. 이 부분은 제가 면접 강사를 가르칠 때 제일 유념해서 가르치는 부분이고, 실제 본인이 이걸 어떤 식으로 코칭했는지 가지고 오란 다음에 제가 코칭했던 것들을 보면서 왜 코칭이 잘못됐는지도 가르쳐 주면서 해야 돼요, 이거는. 그래서 이건 어려운 분야고, 여러분들은 요거 유의사항, 그 다음에 요런 게 있다는 거 유의사항인데 아마 스스로는 잘 판별하기 힘들 거예요. 판별하기 힘들고. 그래서 이제 걱정하는 건 이거예요. 면접에서는 당연히 코칭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코칭 받아라고 이런 소리가 아니라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스스로 이거를 이렇게 스스로 알기는 힘들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사전조사서 때 내가 혹시나 요런 얘기가 나오면 어떡하냐, 뭐 잘못 기술하면 어떡하냐 이건데, 사전조사서는 아무 상관없어요. 제가 사전조사서의 역할과 의미, 사전조사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뭐 필기 과목 선생님이 갑자기 강의한 것도 봤어요. 제가. 아니 내용은 안 봤어요. 제목부터가 말도 안 되는 거라서 안 봤어요 그냥. 근데 그런 제목의 영상이 올라와 있더만요, 유튜브에. 사전조사서가 그러니까 심층면접 프로세스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채용 프로세스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경찰 그러면 경찰 채용 프로세스에서 필기의 역할, 그 다음에 면접의 역할,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사전 진단 도구에 해당되는 사전조사서 인적성의 역할과 의미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를 적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전조사서의 역할과 의미에 대해서 올려놓은 영상이 있으니까 꼭 그것도 보십시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사전조사서 때는 지금 이렇게 전문적으로 코칭 받아서 뭔가 답변 준비하기는 힘드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적고 싶은 대로 적되, 대신에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 않게끔 최대한 조심하시고, 마음의 승화, 내가 승화라는 건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죠? 내가 뭐 부모님을 원망하는 마음으로 자랐다면 그게 설사 동기부여가 돼서 내가 더 잘 자라서, 우리 형제들은 그래요. 부모님들을 보면서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는 엇나가지 않아야지, 우리는 진짜 똑바로 잘 살아야지, 이렇게 해서 다 반듯하게 잘 살아요. 그렇다고 뭐 부모님이 범죄자란 말은 아니고.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아버님이 술을 좋아하셨어요. 술을 좋아하시고 좀 책임감이 없으셔. 노는 거 좋아하시고. 그러니까 가정이 되게 힘들었죠. 되게 힘들었고 먹고 사는 게 힘들고 그랬는데, 옛날에는 저는 그런 원망이 많았어요. 내가 그냥 최소한 그냥 평범한 집에만 태어나도 나는 벌써 이미 합격을 해도 수십 번 더 합격했다. 그건 내 얘기가 아니라 교수님이나 다른 내 주변의 선생님들이나 은사님들 아니면 뭐 주변 지인들의 얘기다. 그러면서 이제 부모님들을 원망하고 막 그런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준 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왜냐면 지금 제가 사랑하는 제 아내를 만나고 그 다음에 제 딸아이를 만들 수 있었으니까 지금 제가 지금 너무 행복하거든요. 너무 감사하고,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기 시작하니까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지금 내가 만든 나의 가족을 만들어 줄 수 있게 해준 존재는 또 나의 부모님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승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형님들은 아직까지 아버님 보는 걸 좀 불편해 하시는데 저는 상관없어요. 저는 이제 봐요. 보고 또 이렇게 그냥 평범한 가정처럼 그렇게 지내요. 잘 지내요. 그게 이제 이게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뭐라 하냐면, 만약에 이제 좀 왕래를 하지 않는 부모님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한번 가서 인사해 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조심스럽게 조언해 드려요. 아니면 같은 가정 내에 살고 있더라도 뭔가 벽이 있다면 오늘이라도 가서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해보고 사랑한다는 마음을 한번 표현해보겠네요. 어떤 게 좀 밀고 가는 그런 숙제가 있어요. 그럼 처음에 이래요. 막 이래요. 못하겠어요. 이러다가 한 일주일 제가 시간을 드리고 한번 조금씩 표현하면서 해보세요. 얘가 과제를 해서 지켜보면 무언가 변해 있어요. 그러한 내적인 무언가의 변화가 외적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게 승화고, 그렇게 되면 담백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힘이 생겨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시겠죠? 네, 됐습니까? 그래서 사전조사서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적고 싶은 대로 적고, 이런 것들만 그냥 유의하면서 적고, 그 다음에 그걸 정확하게 복원해서 저한테 코칭 받을 때 들고 오시면 제가 해드립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제 저한테 코칭을 못 받아요. 뭐 경제적인 그게 너무 힘들어서 영상 강의나 온라인 강의만 보고 하고 있어요. 아니면 저번에 어떤 분은 경제적으로 너무 힘드셔가지고 에어클래스에 이제 그 이론 강의 수강도 못하고 유튜브로만 보셨대요. 그래서 저한테, 근데 저희가 이제 역전해서 합격했다고 감사 인사를 오셨다고, 그 감사 인사를 주셨는데, 자기가 경제적으로 너무 여건이 안 돼서 뭐 코칭 너무 받고 싶었고 그 유료 강의도 듣고 싶었는데 둘 다 못하고, 대신에 유튜브에 제가 계속 올린 게 있거든요. 다 보십시오. 제가 몇 년치 거를 제가 전국 각지에서 진행하면서 여러분들이 잘못된 가이딩을 받은 것을 제가 바로잡는 영상을 많이 올려드렸어요. 그걸 전부 다 하나하나 다 찾아서 수십 편씩 돌려보고 면접 준비했다고 하더라고요. 혼자서 했대요. 스터디도 못했대요. 왜냐면 스터디하면 돈이 나가니까. 그래서 뒤집고 합격한 분도 있어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연락이 왔던데, 너무 보람이 있죠. 제가 유튜브 하는 보람이 그때 진짜 크게 느꼈어요. 근데 이제 좀 제가 좀 걱정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아까부터 얘기한 게 학원 관계자분들이 본단 말이에요. 보고는 진짜 막 뭐 이런 거 차라리 내가 공부하듯이 보고 내가 저거 한번 접목해도 되겠어 이러면 그나마 차라리 나은데, 그 관계자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그 면접 선생님이 그 수강 후기를 따라했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 선생님이 있는 곳에 관계자가 적었겠죠. 그 선생님이 왜 그런 걸 했겠습니까? 그죠? 왜냐면 그 선생님은 그 다른 곳에서 강의할 때 그런 수강 후기 그런 거 활용도 잘 안 하던 선생님이었어요. 아는 분이었고, 그래서 저는 그 면접 선생님에 대해서 얘기한 게 아니고, 어쨌든 그런 학원 관계자분들이 홍보 마케팅 측면에서 모은 거 보고는 써먹어야지 하면서 많이 따라해요. 뭐 나만의 답변을 만들 수 있다 이러면서 어디서 뭐 답변 받아온 다음에 갈로치기로 막 가로넣는 거 하는 데도 있고, 별의별 곳을 다 봤는데, 그러지 마세요. 진짜 그러지 마세요. 진짜로 제가 이걸 보고 있다면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기꾼과 사교육 시장의 교육자의 차이점이 그거예요. 사기꾼은요, 내 영리 목적을 위해서 대상자분을 이용하는 거예요. 악용하고. 근데 사교육 시장의 교육자는 영리를 취하긴 하지만 그래도 본인의 교육 철학과 소신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그걸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수강 후기를 조작하는 게 과연 그 해당 선생님을 위한 것일까요? 아니면 그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막 수십 명, 수백 명씩 몰리게 만든 다음에 그렇게 수입을 올려서 뭐 합격하는 분들이야 상관없지만 떨어진 분들은, 만약에 이러한 부분을 못 잡아내서 떨어진 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물론 저한테 코칭 받았는데 이걸 못 잡아내는 분도 있어요, 끝까지. 근데 그런 분들은요, 태도적인 부분이 저하고 라포가 형성 안 돼 있어요. 계속 긴가민가 하면서 다른 데도 막 발을 걸치고 있고, 수업도 제대로 안 나오고, 제가 그 과제 내드린 것도 과제도 제대로 안 하는 경우가 거의 태반이었어요. 진짜로. 막 열심히 죽을 똥 살똥 따라왔는데 이러한 부분이 바로 안 잡혀지고 뭔가 문제가 된 적은 없었어요. 근데 이게 어렵긴 해요. 승화를 시키는 게 어렵긴 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좀 조심스럽게 코칭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뭐 어쨌든 제가 지금 유사한 질문 너무 많이 받아서 촬영한 거고, 이게 지금 코칭이 필요한 영역이라서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이제 뭔가 좀 알고 준비하면 좀 속이 후련하잖아요. 그죠? 그런 측면에서 올려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